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호랑나비 으아 들이대 호랑나비. 오늘도 들이대는 이봉규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 이봉규 봉봉 브라더스. 봉침이냐 들이대냐 우격다짐이 아니고 논리와 근거로 승부를 가리는 정치 파발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두 분 다 이름에 봉자가 들어가는데 어느 분이 진짜 봉보로 봉봉 봉봉봉입니까 궁금합니다. 딱 보면 몰라요. 이봉규 평론가님, 네. 코너 시작 전에 최일과 인생 뭐인이라는 노래 나간 거 들으셨죠? 아유,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몇 년 전부터 가끔 들었는데 그래요? 노래 실력은 뭐 나한테는 안 되지. 여보세요. 에이, 그거 가지고 오늘 이 노래를 왜 틀었냐면요. 매달 19일 날을 제 이름이 19라서 19데이 그래서 PD들이 한 달에 한 번 틀어주는 한 달에 한 날이라. 번.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진행자 갑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노래를 막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흐뭇하게 시작을 했고 지금부터 봉침대 들이대 한번 세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했는데,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떤 인물들이 요직에 임명됐는지 한번 볼까요?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사단의 복귀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빅2, 그러니까 법무검찰 내에서 빅2로 꼽히는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인데요.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수원검 검사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하실 당시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특수 2부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죄송합니다.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채택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특검 때도 윤 대통령과 함께 한 장관 함께 파견돼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깊었던 사람이고요. 그 외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현재 대통령 그리고 당시에 검찰 총장이었죠. 총장과 함께 일을 했거나 또 인연이 있는 분들이 대거 중용이 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문 딱 보면은 저 사람 이름 써 있고 몇 기 누구 뭐 쫙 명단이 쫙 있잖아요. 리스트가. 검찰 인사 때만 되면 익숙한 그런 풍경인데. 자, 일단 이봉규 평론가님 이번 검찰 인사 어떻게 보세요? 뭐 잘했죠. 왜냐하면 아니 때는 때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수사를 뭉개고 수사하려는 사람들을 좌천시키고 뭐 한 대로 보냈는데 그분들 이제 다시 와서 권력형 수사들 그 뭐 대장동이 됐건 문재인 탈원전이 됐건 많잖아요. 송철호 사건도 그렇고 라임 옵티머스도 그렇고 이제 쭉쭉 수사 들어가야죠. 네. 아니 대장동 사건은 현재 봉침 쏘는 겁니까? 네, 그럼요. 대장동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고요. 그러니까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쭉쭉 들어가야죠. 권력형 하면 아무래도 김건희 씨의 그 주가 조작 사건 조사해야 되고요.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아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치 보수 언론에서 야당만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연관된 분 많아요. 이건 그러니까 조사해 보면 수사해야지. 그렇죠, 수사해야죠. 근데 거기는 마치 이미지를 야당과 연관돼 있는 이미지를 가져가면 안 돼요. 야당이 아니라 전 청와대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수사를 해서 관계 있는 사람 모두 다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형 비리라고 하면 윤석열 그 지금 대통령의 장모 그다음에 부인 관련된 조사도 반드시 해야 된다. 몇 년 전서부터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잠깐만요, 두 분. 자꾸 오버랩이 되니까 이 듣는 분들이 약간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한 분이 얘기 끝나면 정리가 되면 또 한 번 들이대시거나 봉침 쏘는 걸로.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사당 인사들은 전면 배치가 되고 친문 성향의 검사들은 좌천이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정수 지검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법무연수원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천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일방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용하지 않고 정말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 당선되셨고 그전에 그렇게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할 때도 왜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만 쓰고 아닌 사람 안 쓰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자 이제 들이대시죠. 아니 이제 예. 한동훈 좌천하면 한동훈 저 법무장관만큼 좌천 많이 당한 사람 있어요? 검찰 조직 4번 좌천다 했어요. 아주 뭡니까 저 사법시험으로 제도가 없어서 사법시험 저 판검사 없는데도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아무 그냥 골방에 처박혀 놓고 하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필요한 아니 한동훈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 쓰는데 아니 그걸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한 절반은 하자는 거예요. 절반은. 저들이 한 거에 열이라면 5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들이 알겠습니다. 때를 쓴 게 열이라면 5 정도는 때를 써야지. 하나도 쓰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죠. 5만 쓴 게 아니고 열을 다 써서 아이, 문제인 무슨 거죠. 얘기, 지금 아니, 보세요. 이성현 서울고검장 그다음에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이 사람들 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어요. 신성식 수원지검장 중앙지검 2, 3, 4차장 다 고검으로 좌천되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았어야죠. 예를 들어서 정권 바뀌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쓰겠다. 이렇게 나가면 뭐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네.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추미애 전 장관 때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왜 정권하고 가까운 사람만 쓰느냐라고 그런 그러니까 비판을 해놓고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최진봉 교수도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때 비판을 했어야지. 한동훈 4번 좌천당할 때 문재인 정권 이거 너무한다. 추미애 너무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으면 지금 비판이 맞아요. 근데 그때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자기 편들이 다 좌천되니까 그게 공정과 상식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자 그러면 거긴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인사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공화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공화국으로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주요 비서관의 주요 직책도 맡고 있고 장관들이나 이런 주요 인사에도 검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을 물론 뭐 윤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검찰에서 오랫동안 검찰밖에 경험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일반 경험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있는 사람을 갖다 데려다 쓴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손발이 잘 맞는다는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검찰이 일할 수 있는 공직기관이나 법무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장관을 쓸 때는 정말 덕망 있고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 쓸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아니 저 국민의힘의 입장보다도 네. 제 입장을 얘기할게요. 얘기하세요. 거긴 저는 좌천이 아니라 지금 좌천된 사람들 아까 최진봉 교수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은 잘못하면 형무소 갈 사람들을 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직무유기 한 사람들이에요. 수사를 안 하고 뭉개고 있던 사람이에요. 권력에 예를 들어서 무서워서 문재인 청와대가 무서워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이 무섭고 박범계 법무장관 인사권이 무서워서 그들의 시녀 노릇하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그러니까 원래 직무유기 할 사람들을 뭡니까 법정에 세워야 될 사람을 좌천 정도로 봐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사를 안 하는 게 직무유기죠. 수사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좌천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건희 씨나 아니면 그 장모 되시는 최은수 씨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걸 또 막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어서 측근들을 배치한 부분이 있고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물론 무혐의로 무혐의로 끝나긴 했지만 그 채널A 사건 같은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좌천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수사를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범기 평론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수사를 뭉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문재인 관련된 거 송철호 사건 탈원전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된 거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들 많이 있었잖아요. 라임 옵티머스도 있고 하나도 수사 안 했잖아요.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뭉개다가 이제는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사 안 할 사람이니까 미안하지만 좌천하고 수사할 사람들 써서 권력형 비리 문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신드롬이 왜 일어나느냐면 지금 한동훈 신드롬이 굉장합니다. 수사하라는 거예요.
예, 권력자들 처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신드롬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것뿐입니다. 자, 근데 아니, 탈원전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왜 했다니까요? 백운규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 전 산업부 장관 조사도 받고 처벌을 받은 근데 그 지시가 문재인인데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거기 두 어디 번이 들어가 문재인이 있는데 지시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무슨 생각하고요. 얘기예요? 탈원전 사건을 감사원 수사를 안한 게 기록에 나왔는데.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까지 수사를 하고요. 하고 있다고요. 예. 자, 근데 이번에 검찰 인사를 보면 특수부통 검사들이 많이 대상이 됐다 이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제 특수통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에 검찰 수사하실 때도 특수통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인연이 있던 분들을 주로 많이 이제 요직에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검찰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는 쪽은 형사부예요. 형사부.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데 형사부 있는 검사들 같은 경우 이번에도 결국은 회전문 인사 아니냐. 검찰총장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주요 보직에 앉힌다고 하면 그럼 정말 힘들게 일하는 형사부 있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대우를 받는 거냐라고 하는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시대 요청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는 시대가 그 대통령을 부르는 게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 시대가 부른 거는 권력형 비리 수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준 건데 자 권력형 비리 수사는 특수통이에요. 그런데 그거 국민들 부응에 답하기 위해서 나를 찍어준 국민들의 지금 대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하는 거는 좀 겁을 먹어서 범죄자들이 이제 겁을 먹겠지만 최진봉 교수는 그 범죄도 안 질렀는데 왜 무슨 겁을 먹고 그래? 왜? 겁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취임사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갖는 의미가 뭡니까? 아 이게 왜냐면요. 이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냐면 이 권력형 범죄 특징이 금융 이런 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업 이런 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형사 도둑놈이면 딱 그 현장 CCTV라든가 그 증거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잡아내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추미애 장관이 없앴어요. 그걸 다시 부활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건 이제 권력형 비리에 또 기업형 비리, 증권 조작 이런 거에 알겠어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의 그 박주민 의원이 그렇다면 좋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일 먼저 다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조사도 못했어요. 아직 서면 조사할 거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처벌해야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 있으면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있잖아요. 아니, 조사를 안 해서 문제가 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윤석열 총장이 총장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장모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증권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수사가 그런 거 아니고 주가 조작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잖아요. 증권 관련해서 피해자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봉규 평론가님, 증권 수사단이 부활이 이제 됐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미진한 게 있으면 수사 들어가야죠. 근데 몇 년간을 수사했어요 지금.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휘하에 있는 검사들이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를 자꾸 이름 자꾸 거들먹거리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안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분위기다. 이거죠? 아니 들어가도 안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임명이 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이제 내일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물고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한동훈이 무서우니까 한동훈을 말하자면 딜로 한동훈 임명하려면 한덕수 포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무슨 엿장수입니까? 뭐 이거 뭐 하나 줄게 냄비 뚜껑 갖다 주면 엿바꿔 먹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덕수는 국무총리예요. 그러면은 이 정부가 시작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를 시작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하고는 별개로 한덕수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었으면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한동훈을 거래 카드로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자,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거래 카드가 아니고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 위원들이 다 부적격 판결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청문 위원들은 왜냐하면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보니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부인의 남편 찬스 주미대사 하면서 전시회 부인의 화가의 경력이 없었었는데 전시한 부분도 있고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6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았고 또 본인이 고문료 20억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밝혀지면서 국민적으로 실망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총리로서 과연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도덕성과 인품을 갖고 있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카드하고 협상 딜 카드가 아니에요. 근데 내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모르겠어요. 이제 민주당이 아마 내일 아마 의총을 한대요. 바로 그 투표하기 바로 전에 의총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인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입장이. 왜냐하면요. 이재명 후보 입장을 지자체 선거에 나갔잖아요. 민심을 들어보니까. 지자체 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번 네. 선거에 6월 1일 선거가 네, 코앞인데 6월 1일 선거. 6월 1일 선거에 코앞 유권자들 만나보니까 의견을 들으니까 야 이거 통과 안 시켜줬다간 선거에 불리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선거를 위해서라도 빨리 한덕수는 발목 잡지 말고 통과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선거에 지게 생겼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런 마음이라서 이거 고집 부리면요. 6월 1일 날 폭망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의총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의총을 해서 의총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다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요단강 건너자는 건데 그렇게 두 당이 요단강 건너는 건 뭐 계속 해왔는데 잘못하면 국민한테 요단강 건너요. 민주당이. 자, 지자체 선거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네. 두고 보시죠. 네. 이미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단강 전 표현을 쓰지 않겠어요. 이미 강대강 대치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 보고 채택도 안 된 그렇게 이봉규 선생님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청문 보고 채택 안 된 사람 그렇게 많이 임명했다고 31명. 비판을 하시더니 지금 6명이에요. 벌써. 네. 앞으로 몇 명이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런 식으로 청문 보고 채택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이런 태도 자체가 이미 강대강 대치로 간 거예요. 뭘 더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인사 스타일을 보면요. 지금 그 문제되는 2명의 비서관 있잖아요. 그분도 계속 데려갈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리고요. 오늘부터 이해충돌 방지법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김앤장 등을 오고 갔던 행적 그리고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학 논란 등에 모두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뭐 괜찮다고 봐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충돌에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전직 청와대관 뭐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저 정치를 하려면 이해충돌이 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면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이 박사님은 괜찮다고 하시고 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하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봉규 평론가께서 약간 좀 불만이신 것 불만 같긴 한데. 많습니다. 네. 여기만 나오면 불만이야. 그왜 세 번째. 대가리는 흔들고 그래요? 최일구 앵커님. 아니, 나 그거부터 불만이야. 밖에 소통의 도구입니다. 아니 지금. 소통을 왜 하필이면 닭대가리로 소통을 노란색, 해? 예? 노란색 뭐 소대가리로 잘 보이게 하든가. 신호 보내는 거예요, 신호. 예. 여기 보지 않으시고 최진봉 교수 얼굴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신경 쓰여서 그래. 자꾸 자, 닭대가리 흔드니.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가 오늘 모두 인천에 집결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인천이 지금 가장 중요한 데가 돼버렸어요. 일단 이재명 상임고문이 거기 출마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인천이 사실은 박남춘 시장이 지금 민주당에서 후보로 뛰고 있고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뛰고 있는 건데 두 분의 격차가 그렇게 처음에는 크지 않았어요. 거의 박빙이었고 한때는 뭐 박남춘 시장이 앞서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론조사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물론 뭐 여론조사가 모든 걸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인천이 중요하게 돼버린 거죠. 지금 경기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박빙인데 인천 같은 경우에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 인천에 집결한 것 같아요. 인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경기도 인천을 사수하기 위해서 현재 갖고 있는 그 두 지적을 아마 모든 민주당 중심 주요 인사들이 그것을 집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천은요 원래 저 민주당 쪽이 그 텃밭이에요. 왜냐하면 그 호남 분들도 많이 이주해서 살고 계시고
그런 이제 그쪽 민주 진영의 그 세가 강한 지역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재명 효과입니다. 이재명이 인천 계양의 보궐선거에 등장하면서 인천 시민들도 이런 소리가 대놓고 나오잖아요. 뭐 인천이 호구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얼마 전 어저께인가 오늘은 저 이재명 후보가 유세하는데 이재명한테 욕을 하고 갔어요. 차에서. 그랬더니 그 차를 쫓아가서 똑똑 두드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신 막 그거 범죄 행위다 이러면서 경고한다고 그러고 막 협박 비슷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욕하는 게 범죄 행위라면 형수한테 욕설 그렇게 한 건 그 범죄 행위 아닙니까? 당신이 할 얘기는 아니지. 이런 지금 분위기가 싸늘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여성들을 막 괴롭히는 장면이 여러 장면 나왔어요. 벤치 테러라든가 아시죠? 글쎄 저는 아니 기사에서 그런 걸 보질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 보시는구나 일부러. 아니 못 봤어요. 야,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 아니고. 앵커가 편파적으로 뉴스를 보시면 안 되지. 진행자는 세상 모든 뉴스를 다 내가 보니. 설명해 드릴게요.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막 아니 가짜 뉴스 아니에요. 잠깐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짜 뉴스 아닙니다. 지금 검색해 보세요. 벤치에 여성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 이재명 후보가 벤치가 조금 높으니까 거기서 연설하려고 느닷없이 신발 벗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성 세 명이 화들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벤치에 올라갔던 그 사진 같은 건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여자 어린아이를 이렇게 별로 연설하려고 밀치는 장면도 밀치기 있고. 뭘 밀쳐요. 왜 이러세요? 이봉규 평론가님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인천의 계양 쪽에서 상당히 좀 지지가 안 좋다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일단 앞에 부분 가짜 뉴스부터 바로 잡아야죠. 뭐가 무슨 범죄행위? 아니 벤치에 올라간 것도 올라가서 그분이 피했다고 치겠습니다. 그건 저는 보진 못했지만 피했잖아요. 지금 아니 피한 게 무슨 피해를 준 거예요? 아니 피해 줬지. 예를 들어서 피해 줄 수 있죠. 아니, 벤치에 앉아서 담소 나누고 있는데 느닷없이 올라가고 밀기 뭘 밀어요? 애를 밀기 시간이 느닷없이. 자 나가서 더 들이대시고 봉침 좀 쏴주시고요. 네. 시간이 54분이 넘어가지고 자 한 줄 평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 윤석열 사단이 검찰 요직을 싹쓸이하며 정치권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이어서 이봉규 평론가님 해주세요. 3, 2, 1. 제대로 들이대 싹 쓸어버려. 그거 이상한데? 이상하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이봉규 시사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